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에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대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대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야, 뜨겁죠? 후끈후끈합니다. 정말. 그런데 오늘 아침 놀랍게도 비가 내리네요. 정말 뜨겁던 대지를 한 줄기 이 화요일에 비가 또 푹 좀 식혀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 못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최근에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들하고 어릴 때 그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어머니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건강부터 챙길 수 있는 우리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화요일은 언제나 또 화요일의 열정남 유동규 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또 어떻게 그 화성에서 오시는데 차가 많이 안 막히던가요? 차 많이 막혔습니다. 네, 오늘 비 오니까. 예. 그래요. 비 오는 길, 사실 유 본부장님 또 서울 가까이 산다고 하면은 저희 마음이 좀 덜 송구하고 할 텐데, 예전에도 재판 마치고 가시다가 사고도 있고 해서 비가 오니까 네. 아침에 오실 때 혹시나 할 정도로 항상 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멸콩TV 또 유 본부장님 팬들께서 우리 유 본부장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 본부장님 오시면은 무슨 요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풍성한 멸콩TV 식탁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 이재명이가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판 준비하는 사진이 목격됐다고요? 네. 야, 이게 사실 조국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코인 거래하던 인간이나 본회의장에서 세비 받으면서 자기 형사사건 준비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게 온통 그거밖에 없으니까 김남국이는 이제 코인.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회장에서도 예. 하다못해 본회의 같은 경우는 좀 네.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는 그냥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코인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게 뭐 사실 법인카드, 공적 자산을 마구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본회의장에서 공무하는 시간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습관성 공적 자산 사적 유용 증후군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연한 척 하는 거지 온통 머릿속에는 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가려고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제2의 김만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같이 한 건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순일, 김만배가 이제 권순일이라든지 이런 법관들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그 김만배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계에 보면은. 그러니까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빠져나가려는 노력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공천중개 대부분 다 한총련 애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법조계 인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고 나갈 데모할 사람들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법조계로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빠져나갈 국리화는 한 반면에 한쪽에는 뒤에서 공 한번 좀 세워봐라 인맥 동원해서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제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제2의 김만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예. 김만배가 여론을 조작하고 비타 500인가 병 예. 들고 가가지고 권순일이 6번인가 찾아가가지고 예. 작업한 다음에 무죄 받았는 그런 뒷작업을 예. 하는 제2의 김만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죠.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예전에 2002년부터 예. 습관적으로 뭐냐면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 옛날에는 최철호 PD한테 뒤집어 씌우고. 예. 2002년부터 했던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자기가 패턴이란 거네요. 자기가 그 최철호 PD를 불러놓고 제보하고 어허. 그래놓고 난 다음에 최철호한테 또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이 더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어허. 아무래도 그렇죠. 최철호 PD는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이제 하니까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재를 이게 취재거리가 될까 안 될까 이제 해본 건데 그거를 최철호 PD가 전화를 했지만 자기가 이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검사인 것처럼 아무것도 가칭해서. 문제 없다. 네. 아니 그 걸려봐야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변호사 말 믿지 뭐 예, 누가 믿겠어.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최철호 PD가 막상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찾아가 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저 최철호 PD가 부인이 전화했대요. 전화했더니 나한테 이 전화 왜 했냐는 식으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예. 이래놓고 막상 전화했더니 예. 그래서 저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해봐. 그랬더니 그래서 와이프가 전화한 거예요. SOS를 친 거네. 예, 그래서 전화했더니 나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면회 가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최철호 PD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거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02년부터 그렇네요. 나온 거고 손절하고 이게 2002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대장동, 백현동 얘기하는데 2002년에 있었던 것도 현재 예. 분당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는 예. 정자동의 모 주상복합 아파트 예. 종상향과 관련돼서 예. 그런 일을 꾸몄으니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는 예. 일 예.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앞에 여론 조성한 다음에 예. 자기한테 불리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싹 버리고 자기는 쏙 빠지는 일 예. 이런 패턴이 똑같다는 거네요. 똑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부터 남을 시켜요. 어허. 그러니까 최철호 PD를 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방송 안 된다. 처음에 이제 최철호 PD가 그거를 이제 전화했던 거를 이거 방송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모든 아이템이 다 사는 아이템은 그랬더니 아니니까. 네.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제보하는 걸로 누군가가 제보하는 걸로 해서 아하. 이거를 쓰면 되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네. 제공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영상에 보면은 이재명의 뒷모습 있잖아요. 아하. 이재명이 이렇게 주고 관계 아는 이재명이었다는 사람만 거예요. 아는 사람은 딱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예.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때 그랬다는데 이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허. 이 제보 단착하는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상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늘 남한테 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쏙 빠지고 예, 이 습관입니다. 참 진짜. 그리고 이번에 그 여러 언론에 났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슈가 본 회의장에서 위에 올려놓으면은 또 딱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컴퓨터 화면이 있는 그 밑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상에 보면은 책 넣어주는 곳 같은 그런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탁 숨기고 자기 휴대폰으로 변호사가 보내온 변론 요지서 같은 것들을 싹싹 보는 것이 뒤에서 찍던 매의 눈, 이 기자들 카메라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에 지금 그 본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했던 이른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게 심의 의결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뭐 당론으로 해야 된다, 근로자를 노동자를 위해서 뭐 한다라고 해놓고는 밑으로는
지사건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노란봉투법을 문재인 때 예.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면 통과시키지 네네. 문재인 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예.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사회 혼란이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원청업체한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원청에 가서 이 실질적 고용자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 하청업체 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을 면제받는 거죠. 예. 그리고 원청인데 요즘에 원청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칩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뭐 엔비디아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군데에다가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재를 납품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하이닉스 뭐 삼성 이렇게 삼성. 냈는데 아무데나 가서 데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그래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얘기가 있군요. 예, 이거 가가지고 이제 한 번도 회사에서 못 본 직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사를 뒤집어 엎고 두드러 부수고 그래도 이제 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걸 왜 하느냐? 왜 하죠? 사회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이 정부가 못해서 아. 이렇다고 하려고 뒤집어 하는 씌우려고 겁니다. 한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야. 예?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문재인 때 지들이 하지. 예. 그래놓고 그때는 안 해놓고 안 하죠. 지금 와가지고 왜 해?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분란을 만드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상 이제 이런 걸로 막 터지면은 자기들은 모른다. 대통령이 못해서 그런다. 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재명 이런 거를 잘해요. 이런 거. 음. 이런 짓을 잘하는 게 뭐냐면 일 잘하는 겁니까? 예? 자기 성공하려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지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예. 맞구나. 예. 예. 이거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고 나라 망한다니까요, 진짜. 예. 지금 대기업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다 떠날 거예요, 이거. 그렇죠. 최근에도 백만장자급들이 해외로 이민 가는 예.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그 페로니즘 때문에 예. 전부 다 저기 아르헨티나를 떠났잖아요, 그자들이요. 그렇죠. 예. 뺏기고 누가 삽니까? 예. 이거 불법적으로 뺏기고 누가 살아요? 세금 다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개딸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부자 거 뺏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죠. 공산당원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고 다 노동자 거고 예. 그 자본가들 그 인정 못해하는 그런 근거를 그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의 정책을 따라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똑같이 그랬죠. 똑같이 했어요. 초기에 무슨 뭐 베네수엘라 찬양하는 기사들이 좌파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나왔더랬어요. 예. 그게 이제 2007년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했는데 이게 2017년, 18년 쫄딱 망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는데 차베스 정권의 정책을 따라했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도 이게 저기 그 25만 원이 차베스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25만 원 이렇게 나눠주자라는 그런 부분 또한 결국 부세에다 짐 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짐 주는 것이고 한마디로 매표행위죠. 돈 주고 21세기판 고무신 선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 아니 25만 원 준다는데 왜 그걸 못 주게 막아?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내가 25만 원 달달한 사탕을 받지만 그 뒤에 후폭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25만 원 받는 것 같지만 나는 25만 원이지만 그 돈이 한꺼번에 13조나 되는 돈이 전국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사 먹는 밥, 내가 사 먹는 이게 전기, 내가 타는 버스 값으로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디젤 기름값으로 그대로 환원돼가지고 내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25만 원 주는 건 이재명이 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해서 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다에 가면은요 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표류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물이 많은데 뭔 걱정입니까? 물 드세요 바닷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좀 이따가는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네. 훨씬 더 갈증이 갈증이 더 생기고 네. 예, 이 뭐냐면은 이게 저기 수분이 네. 빨리 빠져나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닷물 마시라는 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봤더니만 새로운 우리 그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댓글 적극적으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정호민님, 라떼 조아님, 또 꽃피는 산골님, 또 정영주님, 또 백한님, 겨울이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문명옥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꽃피는 산골님은 서울은 비가 오는가 봐요. 여기는 강원도인데 햇빛이 쨍쨍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대한민국 좁다고 하지만 결코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유럽으로 치면은 우리가 정말 뭐 프랑스만은 적다라고 하지만 유럽 어떤 나라보다도 영토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정말 인구 1억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국력이 우리가 얼마나 선진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는지를 정말 절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번 프랑스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그런 또 즐거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JS 파크님, 운동권 할 수 있는 게 나라 전복분, 베네수엘라, 퍼다 주다가 망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단순히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망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미스 유니버스 하면은 단골로 1등 하는 것이 베네수엘라 미녀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데 그랬어요. 예. 베네수엘라가 망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던 처녀들, 우리의 딸 같은, 우리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멕시코로, 미국으로 정말 몸을 팔러 가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서 연명하는 것이 지금 차베스 시스템, 좌파 시스템인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어둠의 동굴로 이끌어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이제 차베스 정권 들어오면서 차베스가 이제 뭐냐면 저기 최저임금 있잖아요. 네네. 최저임금을 10배까지 올려줘요.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올려준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음흠.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이제 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그렇죠. 그러다가 국가에서 못 대준 거예요, 돈을. 음흠. 그만큼 못 대주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약국이 나중에 약국이나 병원도 다 무료로 해줬거든요. 다 무료야. 다 무료로 해줬는데 그 제도가 또 우리나라 똑같은 거 예. 아니에요? 무상급식, 무상의료, 예. 무상 시리즈, 기본 시리즈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해놓는데 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병원에 약이 없어. 음흠.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 하루에 970원입니다. 일당이. 그러니까 10배를 올려줘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간당 우리 돈으로 970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해외로 나가서 정말 몸을 팔아갖고 네. 예 돈을 집으로 보내는 네. 이런 지금 안타까운 거고 이번에 그 차베스의 후계자였던 네네.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예, 그 대통령이 저기 요번에 이제 지금 지금 차베스의 동상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랬던 다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선거 부정에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난다라는 네. 자체가 정말 그런 나라를 모범 삼아서 그런 정책을 모범 삼아서 대한민국을 좌파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민주당 정권 20년 그런 헛소리 하다가 5년 만에 정권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구했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여러분 이재명이 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한테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랬더니 네.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돈을 기축 통화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돈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화폐를 기축 통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희가 어릴 때 부루마블 돌아가는 돈으로 실제 쓰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무슨 탈원전 한다고 하는데 왜 했더니만 이게 영화를 봤더니만 이 그 원자로가 위험하대 이런 식으로 해서 탈원전을 만들었다는 이런 진짜 시시껄렁한 얘기가 현실화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원자로가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자연재해 네. 정말 그 진도 9 정도의 지진 네. 아니면은 원자 폭탄을 맞아도 네. 이게 원자로가 그렇게 쉽게 아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트기가 날아가지고 박아도 멀쩡해요. 멀쩡해요. 네, 실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게 원자 폭탄을 맞아도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이 원자력 발전이 정말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저부하의 전력을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요. 지금 보면은 우리 그레이스 김님 찍어내 돈 뭐 하듯이 정말 돈 복사 해내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찍어낸 돈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예.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은 예. 돈 풀면 되는 거예요. 돈 풀면 총선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100조 풀지 뭐. 지금 30%안 네. 된다고 조롱하는데 우리 13억이 아니고 왜 25만 원이고 왜 100만 원은 못 줘? 1000만 원은 못 줘? 다 풀어. 이거 저기 누구야? 거기 있잖아요. 거기처럼 한 1억씩 주고 10억씩 그렇죠. 주면 예. 되지. 그러면은 지지율 50%로 올라갈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25만 원 한 가구 100만 원 이런 일에 반응한다는 것. 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무조건 반대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없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 KDI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포퓰리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안 된다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를 스마트하게 해서 국민들의 민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윤익숙 전 국회의원의 경제 전문가의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13조씩 1인당 25만 원 주는 것 최근에 그 얘기도 있잖아요. 13조를 만들어가지고 뿌리려고 하면은 현금을 주기가 어렵고, 그거를 민주당 말대로 그 지역화폐로 하는데, 지역화폐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플라스틱 카드 만들고 그 행정적인 데 수수료만 한 1350억 정도가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했던 코나이 그런 회사를 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많은 한두 푼도 아닌 1000억이 넘는 돈이 그런 좌파들 뒤로 해서 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또 저수지 삼아가지고 3개월 할 것이 안에 또 아니냐. 3개월 안에 안 쓴 거는 다 낙전 수수료를 해가지고 받아먹게 되는 이런 식의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국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머리가 잘못됐다. 예. 그 머리를 믿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뭐 이재명이 우리나라가 기초통화국이 되면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만든 정책이 네네. 경제학자들 모두 다 반대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실행한다는 게 이게 무슨 국가가 실험 대상도 아니고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포퓰리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무려 400조 이상이 그렇죠. 빚이 늘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천조국 된 거 아닙니까? 빚 천조국.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문재인 때 물가가 거의 2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라면 한 그릇 한 3,000원 정도 먹었는데 지금은 5,000원, 6,000원 합니다. 요즘 김밥에 라면 10,000원 합니다. 10,000원이에요. 예. 예. 예전에 한 5,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0,000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기 그 김밥 천국에서 라면에다가 김밥 먹으면 한 5,000원이면 됐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10,000원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급은 2배 올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배만큼의 월급이 오르지 않았으면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은 2분의 1로 줄어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거 지금 옛날에 100만 원 받던 게 지금 120만 원 받아. 이것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서민들을 훨씬 더 자극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왜냐? 부자들, 쉽게 말하면은 현금성 자산 외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게 인플레이션 해칭 효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 자산이 가격이 오름으로써 그 재산의 어떤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월급만 받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올라갔던 만큼 우리 월급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돈 풀어줘. 나한테 25만 원 온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돈이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면서 내가 사 먹던 김밥 천국의 김밥 값이 이제는 4,000원에서도 4,500원, 5,000원이 되면서 한 달, 두 달이면은 내가 받았던 25만 원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역 상품권 해가지고요. 지역 상권 살리자고 해서 지역 상품권 만들었잖아요. 자, 한번 제일 잘 아시지. 예. 경기도 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 지역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성남시만 한다. 예. 그러면 우리 시 사람들은 성남시 사람들은 성남만 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쓰고 다른 시의 사람들도 성남시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말하자면 국제무역 블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제무역도 그렇죠. 뭐냐면 블록화되면 완전히 다 실패하는 게 뭐냐면 너도 나도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상품권을 만들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성남으로 옛날에 와서 돈 쓰던 사람이 성남으로 와서 안 써요. 왜냐? 자기 있는 지역에서도 나왔으니까. 그렇지. 딴 저기 갈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남에 와서 쓰는 사람이 성남에 와서 안 쓰고 전부 다 나는 하남시에서 쓰고 성남시에서 쓰고 다 이렇게 블록화되면은 오히려 경쟁력만 잃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남시만 있을 때는 성남 시민들이 우리 상권을 이용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너도 나도 생겼을 때는 이건 절대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히려 정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아주 규모 좋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능력이 좋은 이런데도 블록화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무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WTO 그렇죠. 체제가 생긴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블록화됐다가 그것을 이제 FTA 체제로 해서 자유무역 서로 예. 이게 장벽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거꾸로 지금은 장벽을 세우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동네마다 장벽을 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5월님 맥심 커피 5,000원 하는 것이 현재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라는 얘기. 정말 서민 물가가 오름으로써 결국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 뜯기는 효과가 생긴다는 이 인플레이션의 역설 정말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라떼 조아님, 유동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말은 IQ 80 이하들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80만 넘은 사람이 들을 때는 저거 말이 안 되는데라고 다 누구든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진영 논리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맞는 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축통화 같은 경우도 그 브레튼 우즈 체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금의 70%를 확보했을 때 브레튼 우드 체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금치원 1온스당 35달러 이게 이제 그거의 기준으로 돼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71년도에
이게 이제 그 금치안이 없어지면서도 뭐냐면 이제 기축통화로 유지가 된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오늘부터 우리나라 돈 기축통화 중국도 기축통화가 안 됩니다. 예, 중국 돈도. 애를 쓰지만 안 되죠. 네네. 결국 현재로서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그 EU의 유로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무시하지만 일본의 엔화까지 그 정도까지 되고 네. 있는데 그게 왜 엔화가 왜 기축통화 준기축통화로 네네. 인정받냐면요. 엔화는 미국 달러하고 무한정 무기간 네네. 예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하고 엔화를 갖다가 엔화를 무한정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1년간 한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무한정 무기간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엔화는 달러나 마찬가지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예. 그만큼의 어떤 신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일본이 어떻게 보면 엔화가 기축통화로 되는데 대한민국 물론 뭐 무역 전 세계 무역 7위까지 올라가는 예. 대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예. 아니다. 예. 정말 얼마나 국수주의적이고 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예. 전 세계의 어떤 무역 그 돈의 흐름에 대한 무지한지를 그 예. 얘기 하나로도 우리가 대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네, 가운데에 그 사이에 봤더니만 그 새로운 분들이 묵혜림님 또 양녀님은 항상 오시고 하춘수님 정말 새롭게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또 우리 한 분이 우리 구독 부탁드린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독 좋아요, 알림 3종 세트. 우리 그 구독, 알림, 좋아요 3종 세트로 우리 이 멸콩TV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더니만 28만 2천명, 3천명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1000명 이상 우리가 배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셔가지고 그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같이 우리 휴대폰 보시면서 옆에 구독 버튼 팍 눌러주시고 인증 구독했다는 글 올려주시면은 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야 정말 우리 이쁜 제니님 세금 빨대왕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조만간 저희 그 패널 분들 또 일부 좀 그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때 빨대왕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 저희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우리 세금 빨대왕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 빨대왕을 모셔가지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비전 우리 항상 재충전할 수 있는 멸콩TV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이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가 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김평호님 구독 SH김 구독, 좋아요, 알람은 뭐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빨대왕소 스카웃, 서민기 교수님,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공개 다 되면은 빵! 터뜨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님,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빗종근, 감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유본부장님, 이렇게 똑똑해. 이게 우리 그 우리 그 멸콩TV는 스마트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같이 멸콩TV를 후룩 쭉쭉 구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도 저희들도 스마트해지게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얘기 있잖아요. 유동기 본부장님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재명이 사람 보는 눈은 있네. 그 말씀 들어보셨죠? 아니 근데 저기 그 네이크로버님이요. 예.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그렇죠. 그 말씀은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아니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어떻게 생각하셨지? 그러니까 바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낫네. 바보는 아니었네. 라는 건지 아니면 평범하게 봤는데 좀 낫다는 건지 그거 제가 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게 궁금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애매해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는 목소리 천재. 목소리 천재.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고 우리 유본부장님 은사께서 말씀하셨고, 유본부장님 서울에 있는 최고의 사립대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됐고 모셔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실제 아무나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서 믿을만 했기 때문에 지금 유본부장님 이게 픽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재명의 브레인을 모셔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 우리 이슈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원 결의했던 3인방 이외에 외부에서 사실상 한 삼국지로 치면은 제갈공명 내지 방통 정도. 방통 정도. 방통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그 사마의 이 정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유비 진영에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 제 말씀은 네. 그 이재명에게 이화영이 어떤 사람 정도일까를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굳이 평가를 하자고 하면은 조자룡이죠. 조자룡 정도. 네. 오, 헝칼 마구마구 휘두르듯 네, 조자룡. 오, 네. 전투력도 있고. 네. 오, 오케이. 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에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대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대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